이 계약을 하는 순간 미국은 우리를 버립니다. 이집트가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자 중국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4천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제20시 사거리 200km 미사일 탑재. 조건만 보면 압도적이었죠. 장성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을 선택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연 13억 달러 미국 군사원조, 40년간 쌓은 F-15 240대 운용체계, 전투기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걸 걸 순 없었습니다. 중국은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가격을 더 낮췄습니다. 3,500만 달러까지. 하지만 소용없었죠. 정치는 숫자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중국도 불가능, 기존 서방 기종도 예산 폭탄.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장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아닌 이름,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F-16과 호환되는 운용 개념, 미국과 충돌 없는 구조, 가격과 정치, 둘 다 잡는 선택지. 이집트 고위 관계자는 확신했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가격을 깎아도 이 구조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강대국 사이, 아무도 채우지 못한 그 자리. 과연 한국은 어떻게 한 걸까요?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계약을 하는 순간 미국은 우리를 버립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동맹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중국은 4천만 달러를 제시했고 이집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저는 마이클 헤이스입니다. 영국 출신 군사 전문가로 20년 넘게 중동 안보 구조를 분석해왔습니다. 카이로의 그 회의실에 외부 자문으로 앉아 있었죠. 이집트 공군 전력 도입 최종 검토 회의였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움직이는 자리였죠.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향후 30년 안보 구조를 결정하는 회의였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웠습니다. 장성들의 표정은 경직돼 있었고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알고 있었죠. 이 회의는 가격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중국 측 대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20시. 중국의 자신감이 담긴 제안이었죠. 대당 약 4천만 달러. PL-15 미사일 탑재. 사거리 200km급입니다. 종이 위 수치만 보면 경쟁 상대를 전멸시킬 조건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일부 장성들의 눈빛이 흔들렸죠. 이 가격이면 안 갈 이유가 있나?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질문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냉정하게, 그러나 불안하게. 숫자는 강력했습니다. 이 조건은 솔직히 위협적이었죠. 그러나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죠. 중국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건 단순히 기체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미국과의 균열을 의미했습니다. 군사원조, 체계, 훈련, 정보 공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동시에 무너질 위험이었죠. 이집트는 40년간 미국식 체계로 움직여왔습니다. F-15F-15가 약 240대. 조종사, 정비사, 작전 개념까지 전부 미국식 유전자로 구성돼 있죠. 중국 전투기 하나 들여온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연쇄 붕괴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숫자가 얼마나 위험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다시 느꼈습니다. 중국은 전투기를 내밀었지만 그 뒤에 숨은 대가는 말하지 않았죠.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중국 측은 추가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더 많은 미사일, 더 빠른 인도, 더 낮은 가격 협상 가능성까지. 그럴듯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완벽했죠. 그러나 핵심을 비켜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 그건 가격표에 없었습니다. 장성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팔짱을 꼈습니다. 눈빛이 달라지는 걸 나는 봤습니다. 흔들림이었습니다. 유혹이 시작되고 있었죠. 회의실 한쪽에서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이 가격에 이 성능이면. 문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분명했죠. 저는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살아남을 수 있느냐였죠. 미국이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군사원조 연 13억 달러가 끊깁니다. 합동훈련이 중단됩니다. 정보 공유가 제한됩니다. 부품 수급이 막힙니다. 공군 전체가 고립될 수 있었습니다. 4천만 달러로 그 모든 걸 살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니라고. 한 이집트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측 제안이 매력적인 건 사실입니다. 회의실이 그를 주목했죠. 침묵 속에서 그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을 것도 계산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정보 공유, 훈련 체계. 그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둘러봤죠.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긴 침묵이었죠. 중국 측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반박을 준비했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이미 달라져 있었거든요. 장성 한 명이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그의 말에 여러 고개가 끄덕였죠. 우리가 사는 건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체계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집트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중국의 제안은 싸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비쌌습니다. 보이지 않는 대가가 너무 컸죠. 회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한 고위 장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렸죠. 전투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걸 순 없습니다. 회의실이 멈췄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바꿔놨죠.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이건 전투기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동맹 선택이었죠. 회의가 끝난 다음 날 비공개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이집트 국방부 지하 회의실이었죠. 출입이 통제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진짜 숫자들을 봤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연 13억 달러. 미국이 이집트에 제공하는 군사원조 규모였죠. 이 숫자들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 쌓인 협력의 무게였습니다. 한 이집트 장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군의 뼈대는 미국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죠. F-15 240대가 주력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 목록이 나왔죠. 조종사 교육, 정비 교육, 합동 훈련. 매년 수백 명이 미국에서 훈련받습니다. 이 체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은 하루아침에 대체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부품 공급망이었죠. 엔진, 레이더, 미사일, 전자장비. 모두 미국 체계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중국 전투기를 도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답했죠. 정보 공유가 제한됩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합동 훈련이 축소됩니다. 부품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가 멈췄습니다. 군사원조 자체가 끊길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중국 전투기 몇 대 사려고 40년 동맹을 거는 도박이었죠. 저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4천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100대를 산다면 40억 달러입니다. 그러나 미국 원조가 끊기면 연 13억 달러가 사라집니다. 3년이면 원금보다 더 큰 손실이었죠. 게다가 보이지 않는 손실도 있었습니다. 정보, 훈련, 신뢰, 국제적 입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한 실무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측에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브리핑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기했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가격을 더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죠. 중국은 가격으로만 답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동맹 구조 붕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집트의 국제적 고립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들은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답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옵션도 제시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말했죠. 미사일 추가 공급,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가능성. 그럴듯한 제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건드리지 못했죠. 한 장성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미국을 잃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전투기는 바꿀 수 있습니다. 모델을 바꾸고 체계를 바꿀 수 있죠. 그러나 동맹 구조는 다릅니다. 40년 쌓은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쌓는 데는 또 40년이 걸립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중국은 전투기를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맹은 팔 수 없습니다. 신뢰는 팔 수 없습니다. 미래는 팔 수 없습니다. 중국은 가격표만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가 원하는 건 가격표가 아니었습니다. 안전이었습니다. 미국이 등을 돌리는 순간 공군은 고립됩니다. 부품이 끊기고 훈련이 멈추고 정보가 차단됩니다. 아무리 좋은 전투기를 사도 유지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장성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떴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한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답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정말 답이 없는 걸까? 중국은 싸지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미국 체계는 안전하지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이 두 선택지 사이에서 이집트는 막혀 있었습니다. 이 선택지는 처음부터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카이로의 밤이 보였죠. 수백만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은 어두웠습니다. 대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회의는 교착 상태였죠. 중국화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기존 서방 기종은 예산이 문제였습니다. 답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장성들은 피곤해 보였죠. 며칠째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냐, 미국이냐, 싸게 사느냐, 안전하게 가느냐. 이 두 선택지만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이집트 장교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젊은 대령이었죠. 실무급 장교였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그를 봤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FA50을 검토해보면 어떻습니까? FA50, FA-50. 그 이름이 나왔을 때 회의실이 멈췄습니다. 모두가 잠시 말을 잃었죠.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그게 한국 훈련기 아닙니까?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전투기입니다. 훈련기 베이스지만 전투 능력이 있습니다. 회의실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의아함이었죠. 왜 한국이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판에 없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 업체들이 경쟁하는 구도였죠. 한국은 논의조차 안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대령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준비돼 있었던 겁니다. FA50은 T5X T-50 훈련기 기반입니다. 그러나 레이더, 무장, 항전 장비가 전투 기급입니다. AMR, AMR, AAM 운용 가능합니다. 정밀 폭격도 가능합니다.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가격 대당 약 5천만 달러. 중국보다 비싸지만 서방 기종보단 쌌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검토해야 합니까? 한 장성이 물었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령이 답했습니다. 운용 개념이 F-16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가 맞아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F-16 체계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대령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조종사 재교육 기간이 짧습니다. 정비 개념도 유사합니다. 미국제 무장을 그대로 씁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했죠. 미국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투기. 미국 체계 호환. 중국보다 비싸지만 정치적으론 안전합니다. 미국 원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맹 구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조가 맞아떨어졌습니다. 한 장성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한국이 중동에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령이 답했죠. 이라크, 필리핀, 폴란드. 실전 배치 사례도 있습니다.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적이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심이었죠. 가격은 어떻습니까?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중국보다 1,000만 달러 비쌌습니다. 그러나 미국 원조 13억 달러를 지킬 수 있다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고위 장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손가락을 꼽았죠. 첫째, 미국 체계 유지. 둘째, 가격 부담 감소. 셋째, 정치적 리스크 없음.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전면에 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강대국이 채우지 못한 공간. 가격과 정치 둘 다 잡아야 하는 자리. 그 자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변화가 일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교착이 풀리는 느낌이었죠.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봅시다. 가격, 성능, 납기, 지원 체계. 전부 확인하십시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회의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며칠간 막혀있던 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놀라움과 확신이 교차했죠. 이건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은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채우지 못한 공간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가격으로 중국을 이길 순 없습니다. 명성으로 미국을 이길 순 없습니다. 그러나 구조로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장성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보는 활기였죠. 복도에서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판이 바뀌었습니다. 강대국이 아닌 나라가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게임의 룰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FA50이 테이블에 올라오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후보가 추가된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승리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회의실 밖에서부터 질문이 증폭됐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한국 전투기가 J-20C와 경쟁이 됩니까? 이건 체급이 다른 거 아닙니까? 회의론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전문가, 언론, 기득권 라인에서 프레임이 만들어졌죠. FA50은 경전투기입니다. J-20C는 메인급 전투기입니다.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체급 논쟁이었습니다. 성능이 아니라 급이 다르다는 주장이었죠. 저는 그 프레임을 지켜봤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논쟁을 체급으로 몰아가면 본질이 흐려집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더 세냐가 아니라 누가 더 위험하냐였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밑 압박이 들어왔죠. 가격 더 낮출 수 있습니다. 패키지 더 얹을 수 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좋은 조건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핵심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집트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안전장치였죠. 중국은 그걸 줄 수 없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동맹 구조를 유지시켜 줄 수 없었습니다. 가격을 깎는다고 정치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회의실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J-20C는 중형 전투기입니다. 한 회의론자가 주장했죠. FA-50은 경량급입니다. 이건 애초에 클래스가 다릅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무게, 엔진 출력, 무장 탑재량. 숫자로만 보면 J-20C가 우위였죠. 저는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저를 봤습니다. 이집트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뭡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무거운 전투기입니까?
더 많은 미사일입니까?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니면 무너지지 않는 구조입니까? 그들은 성능을 말했지만 나는 체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장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집트 공군은 미국 체계입니다. 40년간 쌓아온 구조입니다. F-16, F-15 모두 미국식입니다. 조종사, 정비사, 교리 전부입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FA-50은 이 구조를 유지합니다. J-10C는 이 구조를 파괴합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체급 논쟁이 의미를 잃기 시작했죠. 중국 측 인사가 반박했습니다. 성능은 숫자로 증명됩니다. J-10C가 우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능은 도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지가 전쟁을 만듭니다. 부품이 끊기면 성능은 의미 없습니다. 훈련이 안 되면 조종사가 없습니다. 정보가 차단되면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숫자로 밀어붙였고 나는 구조로 맞섰습니다. 그날 밤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국이 최종 제안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가격을 3,500만 달러까지 낮춘다고 했죠. 파격적이었습니다. 회의실 일부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3,500만 달러면 이건 무시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구조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이집트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괜히 판을 키우지 말자. 중국 자극하면 나중에 문제됩니다. 한국, 그냥 안전하게 가자. 공포였습니다. 중국을 선택하면 미국이 문제입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공포였죠. 회의실 밖에서는 이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비가 움직였습니다.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기득권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검증이 안 됐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차라리 중국이 낫습니다. 프레임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이 FA-50을 작다고 비웃을수록 나는 더 확신했습니다. 이건 크기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을 건 체스판이었죠.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고위 장성들만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팽팽했죠. 우리가 원하는 게 정확히 뭡니까?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답했죠. 미국 원조 유지, 훈련 체계 유지, 정보 공유 유지, 운용 체계 유지.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절감, 모순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이었죠. 그걸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딥니까? 침묵. 그리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이집트가 사려는 건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연결이었습니다. 미국과의 연결, 체계와의 연결, 미래와의 연결. FA-50은 그 연결을 끊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 섰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가격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구조 전쟁이었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중국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평가표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가표의 줄이 바뀌자 판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평가 기준은 이랬습니다. 레이더 성능, 미사일 사거리, 최고 속도, 무장 탑재량, 가격. 숫자로 재는 항목들이었죠. 이 기준으로 보면 J-10C가 우위였습니다. 중국은 이 구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가 기준을 바꿨습니다. 새 평가표가 나왔습니다. 운용 개념 호환성, 정비 체계 연속성, 훈련 프로그램 연결성, 정치적 리스크 수준, 장기 지원 보장 가능성.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죠. 이 순간부터 중국은 불리해졌습니다. 회의실에서 새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F-16과의 호환성은 어떻습니까? 질문이 던져졌죠. 실무장교가 답했습니다. FA-50은 F-16 운용 개념을 따릅니다. 조종 체계가 유사합니다. 무장 체계가 동일합니다. 정비 개념이 연결됩니다. 그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재교육 기간이 최소화됩니다.
이집트는 미국식 체계에 최적화된 조직이었습니다. 40년간 쌓인 DNA였죠. FA50은 그 흐름을 유지하는 현실적인 다리였습니다. 새 전투기를 산다가 아니었습니다. 체계를 확장한다로 해석됐죠.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J10C는 어떻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국 측 인사가 답했습니다. 별도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정비 지원도 하겠습니다.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명확했죠. 미국 체계와 연결됩니까? 아니요. 기존 조종사가 바로 전환 가능합니까?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기존 무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중국제 무장을 써야 합니다. 질문이 계속됐고 중국은 답할수록 불리해졌습니다. 가격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FA50은 5천만 달러입니다. J10C는 4천만 달러입니다. 1천만 달러 차이입니다. 숫자만 보면 중국이 쌌습니다. 그러나 한 예산 담당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기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까? 그가 자료를 펼쳤죠. 전투기는 도입이 끝이 아닙니다. 부품비, 정비비, 훈련비, 업그레이드 비용. 20년 운용하면 도입가의 3배가 듭니다. 회의실이 집중했습니다. FA50은 기존 체계를 씁니다. 부품 수급이 기존 라인으로 됩니다. 정비 인력이 그대로입니다. 훈련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그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J10C는 별도 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부품을 새로 확보해야 합니다. 정비 인력을 새로 양성해야 합니다. 훈련 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도입가는 1천만 달러 차이. 그러나 20년 운용비는 수억 달러 차이. 5천만 달러는 비싼 값이 아니었습니다. 보험료였죠. 다른 실무진이 발언했습니다. 정비 담당 대령이었습니다.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우리 정비사들은 미국 체계에 익숙합니다. 공구도 매뉴얼도 사고방식도 전부 미국식입니다. 중국 전투기가 들어오면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합니다. 최소 2년은 걸립니다. 그동안 전력은 공백입니다. 현실을 아는 사람들은 계산이 빠릅니다. 훈련 담당 장교도 거들었습니다. 조종사 전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F-16에서 FA-50은 석 달입니다. F-16에서 J-10C는 1년입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입니까? 작지 않았습니다. 상층부는 정치를 봤습니다. 실무진은 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둘이 만나는 지점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회의 막바지 결정적 발언이 나왔습니다.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2가지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유지, 예산 부담 감소. 이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침묵. 그리고 그가 답했습니다. FA50입니다. 동시에 해결. 그 문장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와 가격 부담. 둘 다 잡는 옵션. 이 문장이 회의실을 돌았고 복도를 지나고 상층부에 올라갔습니다. 분위기가 이동했습니다. 미묘하지만 확실하게. 한국 쪽으로. 저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사거리를 따졌지만 이집트는 끊김을 두려워했습니다. 한국은 성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연결성을, 지속성을, 안정성을.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이제 답이 보입니다. 저도 동감했습니다. 한국이 던진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안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중국은 이 길을 못 막습니다. 가격으로도 성능으로도. 구조를 이길 순 없었습니다. 결정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자 방해가 본격화됐죠. 중국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3,500만 달러. 더 싸게, 더 많이, 더 빨리. 숫자로 최후의 승부를 건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이 가격이면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결정 직전의 회의실은 전장보다 조용합니다. 그러나 긴장은 더 높았죠. 이집트 내부가 갈렸습니다.
성능과 체급을 보는 라인, 체계와 정치를 보는 라인, 상층부는 국가 체면과 강대국 균형을 고민했습니다. 실무진은 운용 현실을 봤죠. 같은 군복을 입고도 서로 다른 전쟁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공식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 자체가 압박이었죠. 원조가 끊길 수 있다. 부품 공급이 막힐 수 있다. 훈련이 중단될 수 있다. 미국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압박이 됩니다. 40년 기억이 공포를 만들었죠. 회의실에서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오늘 싸게 사면 내일 비싸게 갚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3,500만 달러가 싸 보입니까? 미국 원조 13억 달러를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이면 손실이 더 큽니다. 오늘의 절약이 내일의 파산이 됩니다. 제 경고가 회의실을 멈춰 세웠습니다. 장성들이 계산하기 시작했죠.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가격이 아니라 구조로. 한 고위 장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건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국가 생존 구조입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숫자 게임이 아니라는 걸. 최종 문서가 준비됐습니다. 결제 직전이었죠. 그때 누군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회의실이 멈췄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다시 흔들었습니다. 가격은 괜찮습니다. 구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뢰는? 약속은? 책임은? 한국이 정말 20년, 30년을 함께할 수 있습니까? 부품을 계속 공급할 수 있습니까? 업그레이드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위기 때 같이 설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무겁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성능도, 가격도, 구조도 의미 없습니다. 신뢰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죠. 회의실이 침묵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대답이 모든 걸 결정할 겁니다. 한국이 정말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공중에 멈춰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침묵했죠. 이건 성능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 측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FA50 패키지. 단순 기체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훈련 프로그램 로드맵, 정비 지원 체계, 부품 공급 계약, 업그레이드 일정표. 20년치였습니다. 이건 전투기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한 장교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조종사 교육 2년, 정비사 파견 5년, 부품 공급 보장 20년, 성능 업그레이드 3차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죠. 미국 체계와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그 문장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대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옵션을 제시했죠. F-16 무장 호환, 나토의 NATO 표준 준수, 미국 훈련 프로그램 연계.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건 도입 이후 10년, 20년까지 포함된 구조입니다.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제야 전체 그림을 봤습니다. 한국은 성능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래를 펼쳤죠. 중국 측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의 제안서와 비교됐습니다. 중국안 기체 공급, 초기 훈련, 부품 5년 보장. 한국안 통합 지원, 장기 훈련, 부품 20년 보장, 업그레이드 포함.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가격은 여기서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중국은 20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침묵. 미국 체계와 충돌 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까? 또 침묵. 중국은 싸게 팔았지만 책임지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이 뭐라고 했습니까? 브리핑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위험을 함께 지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멈췄습니다. 단순히 전투기를 파는 게 아니라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안보 구조를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위험을 나누겠다는 제안은 그 어떤 미사일보다 강력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확신의 침묵이었죠. 한 장성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더 논의할 게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한 게 뭐였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유지, 예산 부담 감소, 장기적 안정.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함께 갈 파트너. 그 순간 승자는 정해졌습니다. 투표도 경론도 없었습니다. 필요 없었죠. 선택은 이미 명확했습니다. 가장 싸지 않은 선택. 가장 화려하지도 않은 선택. 그러나 가장 무너지지 않는 선택. 회의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정리됐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죠. 한 장교가 복도에서 말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카이로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찾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었죠. 한국은 전면에 서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질문에 답했을 뿐이었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함께 하겠습니다. 그 대답으로 충분했습니다. 중국은 가격으로 왔습니다. 미국은 역사로 왔습니다. 한국은 미래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파장이 시작됐습니다. 이 선택은 조용했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중국 내부가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계산이 무너진 겁니다. 가격으로도 안 됐습니다. 성능으로도 안 됐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습니까? 중국 방산 관계자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구조를 읽지 못한 겁니다. 이집트가 원한 건 전투기가 아니라 안정이었습니다. 중국은 끝까지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가격이 무기가 아닌 순간이었습니다. 방산 경쟁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스펙과 가격만으로 이기는 시대가 아니었죠. 체계, 신뢰, 장기 책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조용했습니다. 공식 환영도 없었습니다. 공식 반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답이었죠. 미국은 침묵했지만 구조는 유지됐습니다. 군사원조 계속, 훈련 프로그램 유지, 정보 공유 지속. 이집트가 원했던 결과였습니다. 한국을 선택했지만 미국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균형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위치가 흥미로웠습니다.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핵심 자리를 정확히 차지했죠. 미국과 중국 사이, 가격과 신뢰 사이, 현실과 이상 사이. 그 틈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전체 그림을 봤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빠져나갈 길을 설계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만들지 못한 길을.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나라는 계산이 다릅니다. 정면 승부를 피합니다. 대신 구조를 만듭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구조를.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한 이집트 장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웃었죠. 출구를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중국을 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게 선택지를 줬습니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이었죠. 이 계약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전투기 수십 대 파는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가격 경쟁을 넘어섰습니다. 체급 경쟁을 넘어섰습니다. 구조를 만드는 단계에 왔습니다. 며칠 뒤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이집트 FA50 도입 결정. 언론은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강대국 계약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업계는 알았습니다. 판이 바뀌었다는 걸. 저는 카이로를 떠났습니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이 펼쳐져 있었죠. 그 사막 위에서 역사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미국도 중국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목소리 높이지 않고 선택됐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중동을 봤습니다. 강대국의 게임을 봤습니다. 힘의 논리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힘이 아니라 구조가 이겼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신뢰가 이겼습니다. 강대국이 아니라 계산이 정확한 나라가 이겼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카이로가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본 것은 작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대국만이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잇고 틈을 찾고 신뢰를 쌓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선택받는 시대였습니다. 그 자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